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 페다고지 김윤신 교육학 논술입니다. 자, 이번 제1회 100일장 문제 답안 작성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제1회 100일장 문제는요, 바로 이런 도덕교육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자, 우선 이번에 이 페다고지 제1회 100일장 문제를 보고 거기에 대한 내가 작성한 모범 답안을 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썩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야기거리가 만든 아주 소중한 우리 참여자의 답안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100일장 제1회 문제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보면 다음은 고등학교 1학년 도덕 담당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그래가지고 우리 기출문제처럼 대화 형태로 주어져 가지고 질문이 서교사와 최교사의 도덕교육의 관점의 차이를 쓰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도덕교육에.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교육심리학에 보면 도덕성 발달에서 피아제가 나오고 바로 이 피아제 이론을 세분화한 코글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이 나오죠. 그런 걸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서양 교육사에서 보면은 소크라테스의 지행일치 또는 지덕일치, 그 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의 습관화 교육, 이런 것이 이제 떠오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교육의 관점의 차이를 도덕교육의 목적, 방법, 교사 역할 차원에서 설명하고 각각의 관점을 비판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분야, 이 서교사와 최교사의 도덕교육의 관점은 비교적 잘 언급을 했는데 각각의 관점이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비판해라고 하는 이게 빠진 답안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감점이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럼 우리 학교 현장에서 도덕성 발달을 돕기 위해서 어떤 접근 방법이 더 요구되는지 논거를 함께 제시하면서 논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답안의 100%가 이 최교사의 관점이 타당하다고 언급을 했죠. 그러나 서교사의 입장이 더 타당하다고 논거를 합당하게 제시를 한다면 그런 답안이 더 돋보이고 창의적인 답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언필증 다 최교사다 이렇게 답안을 제출한 것이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것 때문에 조금 이번에 그 문제가 좀 어려워서 답안의 분량을 많이 채우지 못한 또 이래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심하십시오. 이 논술은 교육학 논술은 그 분야를 공부하지 못하면 아예 백지로 내는 그런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교직 과정을 이수를 하고 또 우리 교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답안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주 보편적인 그런 문제가 나오지 너무 지엽적인, 그래서 거기를 알지 못하면은 답을 쓰지 못하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주자의 그 대학의 8조목을 써라고 하는 내용이 조금 지엽적일 수는 있으나 이 도덕교육과 관련해서 특히 이 지와 행의 관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심리학이라든지 또 우리 서양 교육, 우리 한국 교육사와 관련된 통합형 문제로 이제 한번 문제를 꾸려봤었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보자면 정말이죠. 요즘 애들 문제가 많아요. 어떤 일을 하든 걸리지만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 만연해 있어요. 시험을 볼 때 부정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는가 하면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웠으면서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고 거짓말까지 한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도덕교육을 시키기 위해 구체적 사례로서 시험 부정행위를 가지고 왜 나쁜지 이제 토론을 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견해를 글로 써내게 함으로써 해당 쟁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당화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주입식 교육이나 이런 것보다는 어떤 토론을, 어떤 실제적 사례를 가지고 토론을 시킨다거나 어떤 쟁점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명확하게 발표하도록 유도했고, 이제 키워드가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도덕적 행동에 앞서서 그 행동 규범의 의미, 근거에 대한 지적인 이해와 도덕적 판단 능력.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딱 나오는 것이 도덕교육에는 딱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인지적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말을 조금 어렵게 하자면 인지적 자율론적인 접근이라 이렇게 해서, 인지적 자율론적인 접근이 뭐냐면 도덕성은 이 도덕적 의미나 근거에 대한 지적인 이해, 특히 도덕적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르냐, 어떤 상황에서 이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의 뿌리가 여러 학생들이 알고 있다시피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소크라테스는 옳고 그름을 알면 올바른 행위를 할 수 있다. 어찌하여 옳고 그름을 알고 올바른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지덕일치를 주장했던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다음을 보면은 그런데 이제 차교사는 입장을 달리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판단 능력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그것만으로 도덕성이 실천될까요? 이것이 옳고 그름을 아는 판단 능력, 인지적 능력이 도덕성의 필요 조건일지는 몰라도 충분 조건 될 수 없다고 하는 그 비판점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도덕적 삶은 판단 능력보다는 습관에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안다고 해서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 서양 교육사 하다 보면 이 크세노폰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도 덕의 형성에는 선, 즉 바람직한 도덕적 가치 규범에 대해서 알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알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선의 행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의욕하며 그리고 꾸준히 행동으로 실천을 해보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르고 바로 이 체교사의 입장을 우리는 아까가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면 이건 통합적 접근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왜 인지적 접근이라고 했냐면 도덕적 판단 능력이 있어야 도덕적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지적 접근이고 여기서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인지적인 그 어떤 지적 능력이 있어야 함과 동시에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좋아해야 하고 또 도덕적 행위를 실천을 해봐야 한다. 내가 항상 수업 시간에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가 노인들한테 자리를 양보하고 어른들한테 공손해야 하고 정직해야 하는지를 알고 노인한테 자리 양보하고 일상생활에서 정직해야겠다는 걸 좋아하고 또 실제로 그런 실천을 해볼 때 그래서 지, 덕, 재 이걸 이제 통합적인 접근. 그래서 이것을 아까가 인지적 자율론적 접근이라면 이것은 통합적 덕목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제 이 제시문을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답안지가 좀 분량이 적었다거나 또 써냈기는 했지만 여기 해석에 대해서 조금 미흡하거나 하는 것이 아마 좀 이런 것이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내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우리가 어디 시험장에 다 가가지고 자기가 미리 잘 익숙한 문제가 나오면 쾌재를 부릅니다. 야 이거 나 합격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그 점수를 보면 정반대. 왜냐하면 다 익숙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대적 비교를 하기 때문에 자기 답이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옹색한 문제가 나와서 아주 힘들어서 아주 고생해서 썼는데 웬걸
아주 고득점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이렇게 100일장을 이제 또 일주일 후에 아주 정말 이것보다 좀 쉬운 그러나 보편다당한 그런 문제를 내서 여러분 또 한번 도움을 주겠지만요. 다 좀 참여를 해서 자기가 채점자가 아닙니다. 채점은 우리 교수님들이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은 성심성의껏 지식을 이용해서 학교 현장에다 자기를 딱 두고 여러분이 그 답을 쓰면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좋은 점수가 나온다는 걸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 논술 책에 내가 이따 첨삭하면서 말을 하겠어요. 좀 알기 쉽게 쓰고 서론, 본론, 결론으로. 그러나 꼭 서론, 결론을 어거지로 채울 필요가 없습니다. 교육학 논술은. 다만 한 편에 완결된 글이 되게 그럼 쓰고 의미가 불통한 것이 없도록 명료하고 강거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6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서교사, 처교사를 비교를 하고 각각을 비판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아까 빠진 게 많아서 감점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현장에서 더 타당한 도덕교육은 서교사 입장이냐 처교사냐 전부 100% 이걸로 썼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학의 8조목에서 지와 행의 관계를 써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요. 이 양자는 동전의 양면 관계입니다. 상대적으로 실천이 중요하다. 상대적으로 옳고 그름을 아는 게 중요하다. 우선순위의 차이는 있지만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은 진짜 옳은 행위를 행한 게 아닙니다. 알고도 행함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게 없이 행하는 것도 반쪽이지만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도덕의 실천이라고 볼 수가 없죠. 그러므로 항상 이 양자는 병진관계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내 그 모범 답안을 보시면요. 이건 이제 내가 만든 모범 답안인데 이 서론은 이런 게 좋습니다. 오늘날 도덕교육이 왜 강조되고 있냐 그걸 쓰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도덕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그것은 원래 학교가 추구하는 이상적 인간상이 전인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언급했더구만요. 지금 현행 우리나라의 교육과정도 또 초중등교육법이나 교육교보법 이런 데도 다 인성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교육의 원래 목표 또 서론에 이런 걸 쓴 학생도 아주 좋은 겁니다. 교육의 원래 목표는 인성이 바탕이 된 창의성 지성 교육인데 우리 학교 교육이 입시주의 교육만을 하다 보니 도덕성이 그만큼 소홀히 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교육의 본래적 목표인 그 인성교육을 강조해야 하는 그런 당위성을 여기다 언급을 해준 사람 그가 아주 좋은 서론입니다. 너무 장황하게 뭐 여러 가지 쓸 것이 없어요. 왜 도덕교육이 중요하냐로 글을 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질문에서 서교사에게서 언급해야 할 것이 꼭 이거예요. 인지적 접근입니다. 왜 이걸 자율론적인 접근이라고 하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부모에 의해서 바른 행동을 해라고 교화를 받고 또 잘못되면 해초리도 받고 이렇게 반복 실천을 해서 몸에 밴 습관화 교육이 아니고 이건 내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옳은 행위가 무엇인지 그런 행위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서 스스로 지키도록 한다는 점에서 인지적 자율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걸 여러분이 내 모범 답안을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이 함지적 판단 능력을 길러주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덕적 추론과 도덕성 발달은 타인에게서 단순히 전수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자신이 구성한 신념에서 유도된다고 보고 특정 가치를 전수하기보다는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에 강조점을 둔다. 그래서 어떤 실살의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 능력을 기르자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 아까 이런 말을 했죠. 우리 현실에 어떤 것이 타당하냐 그러니까 100% 학생이 처교사가 타당하다고 했지만 오히려 여러분 정말로 그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가치관이 혼동되고 하루가 다르게 모든 것이 바뀌는 이런 세상에서
진짜 옳은 행위를 해주려면은 이 인지적 판단 능력을 길러줘 가지고 스스로 자율적인 도덕인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그 학생의 도덕적 행위를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서교사 입장이 더 우리 현실에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타인의 강요나 이런 것보다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가치관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우리 사회에서 장기적으로 더 도덕적 행위를 담보할 것이다. 이렇게 한 학생이라도 논거를 제시해서 답안지를 썼다면 그것은 창의성 점수를 받아서 아주 좋은 점수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비판점이 뭐냐면 교사에 이렇게 쓰는 가장 큰 문제는 쉽게 말하자면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따지는 교육은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차교사 입장은 인지적 추론 능력에만 초점을 두는 서교사 입장과는 달리,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비판이 도덕적 상대주의도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 판단 능력이 도덕적 행동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그런 두 가지를 써주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바뀌어가지고 차교사 입장은 쉽게 말하자면 인지적 측면 말고 그 도덕적 행위를 좋아하는 감정적 측면, 예를 들어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때 죄책감을 느끼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 행위를 할 확률이 많기 때문이다. 정직 시민정신과 같은 도덕적 가치를 전수하고 그 가치의 성격적 특성, 행동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죠. 이렇게 해서는 이제 방법이 단순한 판단 능력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모델링을 이제 이렇게 교사가 시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잘하면 상, 못하면 이런 벌, 애적인 이런 강제기법을 쓰기도 해가지고 사회적 가치의 내면화, 인격화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학교 안팎에서 연습하게 하고 실천케 해서 쉽게 말하자면 몸에 배게 하자는 것이었죠. 이게 바로 통합적인 접근이고 덕목론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장에서는 차교사의 견해가 더 타당하다고 나도 모범 답안을 썼습니다. 하지만 서교사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썼다면 또 그것은 나름대로 논거만 정확하면 충분한 점수가 거기에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사는 도덕적 추론 능력의 발달을 위한 교육을 통해서 추상적 원리 개념을 가르치기보다는 수업 활동이나 이 학급 경영 활동을 할 때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면 아이들이 의견중에 몸에 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인지적, 정의적, 또 실천을 겸한다 해서 통합적 접근을 위해서는 가정학교 사회 연계 지도가 필요하면 물론 학급을 도덕적 공동체로 만들어서 도덕적 습관화를 해야 한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8조목은 순서도 원래 잘 알아줘야 됩니다. 경물 취지가 지식교육이고요. 성의, 정심, 수심까지가 정의적 교육이고, 이렇게 재가 지구 병천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후행입니다. 먼저 확실하게 옳고 그름을 알아야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해서 선지후행을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의 지식교육이 그 뒤의 것을 보장한다고 봤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선지후행을 우선순위만 이렇게 말했지 주의 선생님은 뭐라고 하냐, 지와 행은 서로를 밝히고 함께 전진하는 지행병진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알면서 실행하지 않는 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고 알매 투철하지 못하고, 또 행하지만 알지 못했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옳은 행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지후행이지만 지와 행은 항상 같이 나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교사 입장을 찬동을 하든 차교사 입장을 도덕교육으로 찬동을 하든 그 지행병진 관계를 이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계속해서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써낸 답안을 한번 첨삭을 하겠습니다.
결론은 요 분야가 됩니다. 방금 내가 말했던 결론 판단력이 먼저냐 행함이 먼저냐 하는 도덕교육의 관점의 차이는 그 시대적 분위기나 교사 개인의 철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양자는 비행기의 양날개와 같은 것이어서 어느 하나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않으면 올바른 도덕적 행위가 나타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판단 능력도 아주 중요하면서 또 현실에서 실천을 통한 습관화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참여자 답안 해설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첨삭이 됩니다. 자, 이제 이 학생의 문제를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론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한 칸을 밀어 써서 이번에는 이제 워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는 학생이 6필로 써낸 것을 스캔을 떠서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만은 학생들이 좀 그게 번거로웠던지,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서교사와 차교사의 입장을 써라 해서 이렇게 단락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쓰고, 이제 여기도 단락을 바꿨는데 여기 붙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질문이 서교사와 차교사의 도덕관의 차이를 써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붙여도 되고 붙이는 것이 더 타당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의 어떤 방법이 타당하냐 이렇게 또 단락을 바꿨네요. 이렇게 밀어 넣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교사의 방법이 타당하다 이렇게 두 갈식으로 딱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단락을 바꿔서 대학의 8.5 이렇게 딱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 이 학생은 결론입니다. 도덕성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키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 동안 연구해왔다. 교사는 이들의 관점과 방법을 연구하여 교육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지, 어떤 것이 더 타당한지 판단하기에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례와 같이 자신의 교육 방법에 대해 동료 교사와 논의하고 스스로 이런 장학 활동을 통해서 돌아봐야 된다. 아마도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강의를 할 때 이 결론 분야에 또 지금까지 우리 기출된 것을 보면 자율장학과 많은 관련을 써서 이렇게 결론을 쓴 것 참 가상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조금 함축된 의미가 좀 부족한, 좀 무의미한 그런 결론이다. 조금은 아쉬운 표현으로 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는 그렇게 알맹이 없는 말을 상투적으로 반복하기보다는 지와 행의 관계로 결론을 지어주는 것이 좋지 않았는가.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첨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부터가 첨삭이 되는데 근데 서론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이 채점 기준이 답안의 논리적 구성과 표현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 그 다음에 출제자의 요구 순서대로 딱딱 응답하는 형식을 취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쓴 것이에요. 막 이 정도 쓰면은 거의 80% 이상 5점에서 4점은 맞을 수가 있겠네요. 자, 한번 더 볼까요? 최근 교육 현장에서 인성교육이 강조되고 있다. 학생들의 인성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식교육뿐만 아니라 전인적 교육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다. 방과 후 수업, 또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등이 그 예이다. 사례에서 서교사는 요즘 학생들의 비도덕적 행동을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도덕교육을 시행한다. 서교사의 교육 방법에 대해 최 교사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이게 도덕교육에 관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최근에 인성교육이 아주 우리 교육계에서 교육계의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걸 언급한 거, 이건 이제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 요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방과 후 수업을 언급한까지도 아주 좋습니다.
우리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2012 개정 교육과정 때 왜 중학교 때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운영을 해서 매 학기 운영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학생들이 아주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이제 이런 것을 도입했고, 또 이런 스포츠클럽 활동을 통해서도 이런 건강한 신체뿐만이 아니고 어떤 도전 정신이라든지 인내심 이런 걸 기를 수 있으니까 이건 뭐 그렇다 치겠습니다. 다만 사례에서 선교사는 뭐뭐하고 뭐뭐든다, 예, 이것은 무의미한 내용입니다. 예, 무의미하죠. 우리 사례에 나온 얘기만 적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서론은 이렇게 썼으면 더 좋을 법합니다. 우리 교육의 원래의 목표는 전인 교육이다. 도덕성을 바탕으로 창의 인재를 기르는 것이 이 시대에 요구되는 그런 교육의 절대 지상 목표이다. 그럼에도 우리 학교 교육이 입시만을 위한 교육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인성교육이 또는 도덕교육에 대한 그러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적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교육의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는 도덕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 때이다. 이런 정도 이제 소개를 해주면서 이제 이렇게 본론으로 들어간 겁니다. 서교사와 최교사의 도덕교육의 관점은 하나는 인지적 접근을 중시한 자율론적 접근이고, 하나는 통합적 접근을 위한 인격교육론적 접근이다. 이게 이제 좀 어려웠을랑가 몰라도 인지적 접근, 통합적 접근, 요 정도는 아까 우리 제시문을 통해서 언급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학생들이 그게 어려웠던 모양으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요 문제는 이 상투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까 내가 한 말로 갈아 끼운 게 좋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100점이 나가기가 어려운 겁니다. 서교사의 도덕교육의 관점은 이 학생이 이제 소크라테스의 지행합일이라고 했습니다. 틀린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이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지행합일은 지식교육이 먼저 되고 옳고 그름을 알아야 올바른 행위를 한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가 피아제로 이어지고 콜복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학생이 이 소크라테스로 이렇게 쓴 이유는 그 뒤에 아리스토텔레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의견을 대비시킨 거 베리굿입니다. 네, 아주 잘 썼어요. 다만 이제 이것을 그 개인의, 아무리 소크라테스라고 해도요, 어느 한 개인의 한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도덕교육의 모델로 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크라테스 그러면요, 인류의 지성인이고 우리가 정말 모델로 삼는 분이니까 그러지, 어떤 학생은 개인적 경험이나 자기 학교의 경험담을 써서 이렇게 일반화의 오류를 범한 경우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서교사의 도덕교육의 관점은 도덕적 판단 능력이 도덕적 행동을 가져온다는 인지적 자율론적 접근이다. 자율론이 어려우면 인지적 접근이다. 그래 놓고 소크라테스의 지덕일치, 피아제, 콜버그 이론이 전부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써줬으면 더 좋을 듯 합니다. 이 관점에서 도덕교육의 목적은 지덕합일의 도덕적 인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교수 방법은 문답법, 토론법 등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것이다. 교사 역할은 지식의 조력자이면서 안내자이다. 자, 트집을 또 한번 잡아볼까요? 그 좋은 점은 그 아까 도덕교육의 목표, 방법, 교사 역할을 쓰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목표, 방법, 역할을 쓴 거 베리굿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딱딱 출제자가 써라는 대로 순서대로 쓰면요, 점수가 잘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건 이제 좋아요. 이제 트집을 잡아보겠습니다. 문답법, 토론법을 통해서 지식을 획득한다. 여기에 연결성이 조금 부족하죠. 이 문답법, 토론법은 어떤 지식을 이렇게 전수해주고 그런 것보다는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연결성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수법은 어떤 딜레마는 아니지만 구체적인 그 사례를 가지고 문답법이나 토론법을 통해서 우리가
가치의 딜레마 상황에서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제 체교사의 도덕교육의 방법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적 습관 교육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육체적 도덕적 습관으로 행동을 형성하는 것이 형성하는 교육이, 그러니까 육체적 도덕적 습관으로 행동을 형성하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루어진다 이게 아니고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런 식으로 바구니를 걸어서 이렇게 적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가 좀 표현이 어색하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아까 그랬잖아요. 선을 알고 그걸 존중하고 의욕하고 실천을 통한 습관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통합적 접근으로 도덕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게 좋습니다. 좀 표현이 미숙합니다. 이 관점에서 도덕교육의 목표는 도덕적 습관을 기르는 이성 훈련이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이제 뒤에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교수 방법은 객관적이고 과학적 방법이며, 이렇게 띄어쓰기 이렇게 하고 퇴고하십시오. 학생들의 주의를 집중시키고 이것이 불통입니다. 아마도 이 학생은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생물학자이면서 또 실제론자고, 그래서 이런 방법을 썼던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는 지금 도덕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도덕교육은 선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 선을 일상생활에서 기꺼이 존중하고 의욕하며 또 선을 실천에 옮기는 통합적 방법을 쓰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교사 역할은 훈련을 돕는 자이며 학습자의 습관을 이끌어내는 자이다 그랬는데요. 이런 것도 표현이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것은요, 이제 그 습관이란 말을 여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원래 이 덕목론적인 접근은 주입도 허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링을 통해서 습관한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에다 맡기다 보니까 이런 말을 썼는데, 원래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목표는 이 지덕체 전인교육이죠.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습관을 아주 강조를 한다는 입장을 써줘야 돼요. 통합적 접근을. 근데 이제 이걸 애당초 쓸 때 그 통합적 접근이냐 인지적 접근이냐 쓰지 않고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오류를 범한 것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 다음에 단락을 바꿔서 이제 우리 교육에서는 체교사의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 그 이유가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근데요, 이 학생은 그 아까 왜 질문 중에 그거 있었지 않습니까? 각각 그 교수법에 비판점을 써라고. 그러니까 서교사의 입장은 판단 능력이 이걸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고, 또 하나는 개인의 어떤 도덕적 판단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진다면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 두 가지를 써주고, 체교사의 입장은 진정으로 이런 그 도덕적인 그 습관화 이런 것이 주입이라든지 또 가치의 주입도 허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맹목적으로 어떤 도덕적 행동을 습관화시키는 건데, 가치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몰라도 사회가 자꾸 바뀌고, 그 다음에 가치라는 것은 서로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암이라는 것을 숨겨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의사가. 그러면 그것을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의 정직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때 판단 능력을 길러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체교사의 방법이, 결론부터 말하면 아까 써라고 하는 그 각각의 관점의 비판점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각 교사의 관점과 비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제의 7점짜리는 80%밖에 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에서 차교사의 방법이 타당하다 해가지고 알고는 있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좋습니다. 논거. 따라서 학교 교육은 행동 조형을 통해 습관을 길러주어 학생의 비도덕적 행동을 줄이고 올바른 행동을 도와야 한다. 근데 여기에서요, 아까 물론 맞습니다. 통합적 접근이라는 것은 아까 인지적 접근, 정의적 접근, 또 실천적인 접근 이런 걸 통하는데 거기에 보면 일상적으로 모델링 기법도 있었고요. 잘못 오면은 벌, 잘하면 상을 주기도 한다. 주입도 한다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지만은 행동 조형 하나만을 통해서 습관화를 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지나치게 좁게 본 개념이고, 이렇게 행동 조형을 통해서 습관화만 길러주면 판단 능력은 오히려 저해한다 해서 이런 조건화 교육을 비교육적이라고 비판하고도 있음을 지적해 줘야 돼. 그래서 오히려 따라서 학교 교육은 이런 가정학교 사회가 연계되고 또 교사의 일상생활 속에서의 모델링이 중요하고, 아까 모범 답안에 써져 있는 거, 또 기타 상벌도 때로는 필요하고, 또 따지는 교육에서 일상적으로 습관화를 위한 이런 교육을 해야 한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더 좋을 듯 합니다. 예, 이게 행동조형은 좀 비교육적인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대학의 8조목은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지국의 병천하이다 그랬습니다. 만물의 이치를 연구하고 지식이 지극해지고, 아주 잘 썼어요. 이로 인해서 이렇게 성의, 마음이 뜻이 성실해지며 정신, 마음을 바르게 한다. 자신을 다스리면 몸이 바로 서고, 몸이 바로 서면 집안이 바로 서고, 제가 집안을 다스리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평천하를 세계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건 아주 좋습니다. 이론적 깊이 있네요. 이는 사물을 이해하고 지식을 교육한 후 인간을 교육하면 이상적 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이게요, 사물을 이해하고 지식을 교육한 후에 인간을 교육하면, 이게 좀 표현이 어색해요. 이거예요. 이 어떤 사물을 이해하고 지식을 터득한 후에 행동을 해야만이 바르게 뜻이 실천되고 이상사회를 건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좀 연결성이 미흡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이것도 아주 성실하게 대답했어. 주자가 말하는 지와 행의 관계는 선지후행이다. 아는 것이 먼저이고 행하는 것은 나중이다. 이제 이렇게 나열만 하지 말고 이걸 좀 이런 데서는 풀었어야 돼. 이게 학생들이 답을 쓸 때 어떤 것은 너무 풀었으면은 너무나 길어서 안 좋고, 어떤 것은 또 너무 내용이 없어서 안 좋다. 이걸 참 여러분이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지 말고, 왜냐하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행하면 행동이 경검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자의 입장은 이론적으로는 선지후행, 결론적으로는 지행병진이다. 이렇게 써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결론에 여기에 상투적이고 좀 표현이 없다고 내가 그랬어요. 요 보시면 그냥 다 우리 어떻게 하자는 앞에 말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앞으로 이렇게 쓰지 말고요, 결론은 대안을 제시를 했어요. 대안을 제시한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교육에서 너무나 그냥 어린아이부터서 초등학교부터서 고등학교까지 인류대 명문대를 이해해서 지식교육만 하는 것이 교육인 양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진정한 교육은 인성교육이 바탕이 될 때 진정한 교육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만 그 도덕교육에 인지적 접근을 취하느냐, 이 통합적 접근을 취하느냐 하는 것은 시대적인 분위기와 교사의 어떤 철학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 왜 내가 이런 말을 하냐면요, 원래 그 인지적 접근이라는 것이 서구 논리입니다. 서구 논리고요, 통합적 접근은 우리 동양의 논리예요. 그런데 미국에서 또 서양에서 이 1990년대까지는 이런 인지적 접근이 성행했어요. 그런데 그냥 학교가 너무나 가치관이 혼돈되고 미혼모 문제가 나오고
청소년의 어떤 성적인 혼란, 마약 이런 문제가 나오면서 이 미국이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신보수주의가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따지는 교육에서 이렇게 실천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이 강조됐거든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다 다르지만은 내가 생각기에는 이제 아까 서교사 입장에 타당하다고 한다는 사람은 인지적 교육을 강화해야만이 진정으로 가치관의 혼돈 시대에 그 아이의 도덕적 행위를 담본다거나 아니면 통합적 접근을 해야 한다거나 하면서 이 인지적 접근이냐 통합적인 접근이냐 하는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지 우리가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인지적 접근, 도덕적 판단 능력과 실천을 통한 습관화 이것이 항상 병행해야 된다는 점을 이렇게 강조를 해줌으로써 결론을 맺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학생의 그 점수를 내가 한번 매겨봤습니다. 매겨보는데 답안의 논리적 구성 및 표현이 5점입니다. 이게 논리적 구성 및 표현이 5점인데 그 여기에는 90% 그래서 4.5 정도는 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렇게 완결된 글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읽어보면 그렇게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다시 이렇게 되돌아와서 읽어봐야 한다거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또 문장도 명료하고 그 다음에 통일성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써라는 것만 썼지 다른 엉뚱한 것을 여기다 올리지 않았죠. 그래서 90% 4.5점 아주 고득점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 교사의 관점과 비판점을 써라고 해갖고 7점을 줬잖아요. 그러나 서교사 입장이 뭐가 문제고 차교사 입장이 뭐가 문제다 그게 없지 않습니까? 내 거 모범 답안을 보셔요. 그래서 이것은 100점 90점이 아니고 80점 정도가 되는 게 이렇게 써라고 하는 것이 누락이 되면요 이렇게 1점이 깎아져 버려요. 그래서 5점 6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더 타당한 방법이 뭐냐 여기에 이제 4점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한 80% 해서 이 정도는 3.2점을 주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8.5은 꽤 깊이 있게 썼더랬어요. 이게 95점 정도를 주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3.2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좀 합치면은 17.1이니까 합격 점수가 되겠어요. 물론 이것은 내려가지는 않을 겁니다. 더 올라갈 겁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렇게 내가 100일장을 경영하고 보지만은요 굉장히 이런 분야는 분량을 학생들이 못 채워버려요. 분량을 못 채운 데다가 8.5 이런 것도 아주 당황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18점 그러니까 90점까지는 맞을 수 있는데 저는 이 정도로 채점을 하겠습니다. 자 파이팅. 자 이번에는 그 IDT 이런 땡땡땡으로 참여한 학생의 그 답안인데요. 이 얘기거리가 좀 많아서 이 학생 것을 아마 첨삭 답안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A4 용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 다음 거 절반을 쓰게 되면은 분량은 조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업 현장에 가서 받는 21줄 8줄인가 그 정도 된 그 B4 용지 2장으로 쓰려면 너무 많은 분량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분량은 요 A4 용지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한 4-5줄 정도 이런 분량으로 연습을 하시면 아마 이 분량이 적절할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선배 되는 분이 옛날에 논술 참여를 했을 때 이렇게 이 얘기를 해보면 분량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강건한 의견 전달이 안 돼요. 그리고 분량이 또 많다는 것은 또 이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이 전문용어로 이제 통일성이 없는 그런 내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량에 조금 신경을 썼으면 하고, 자, 어떤 답안인가 궁금합니다. 자, 이 학생은 지금 어떻게 썼냐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서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를 보면 서교사, 처교사 각각의 관점에 대해서 또 써보고 비판해라 그랬는데 여기가 이렇게 본론으로 쭉 썼습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여기는 이제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쭉 써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로 딱 그 써라고 한 대로 목표, 방법, 교사 역할 차원에서 서교사는 이렇고 또 차교사는 이렇고 이렇게 대답을 쭉쭉 했어요. 이렇게 좀 돋보였어요. 제일 좋은 답은요, 채점자의 지시대로 이렇게 꼬박꼬박 응답한 거예요. 순서적으로. 그리고 이제 단락을 바꾸어서 두 번째 문제가 우리 학교 현장에 어떠한 교사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차교사다. 이 학생도 차교사라고 했고 내 모범 답안도 그랬고, 그러나 서교사라고 쓴 사람이 있었다면 얼마나 돋보이겠습니까? 단 논거가 타당해야 하지요. 그 다음에 한편 주자는 대학의 8조목에서 이제 이게 아까 그 주자의 8조목과 지행의 관계를 써라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와 행의 관계가 뭐냐 써라 그랬는데 이렇게 선지후행이라고 정확하게 썼네요. 근데 지금 이게 4점짜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학생은 이 분야가 자신이 있는가 봐요. 또 아마 이 분야가 자신이 있든지 여기까지 아주 썼어요. 그래서 7점짜리, 4점짜리 이럴 때는 분량도 거기에 좀 맞춰서 쓰는데 이따가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분야가 자신이 있든지 좀 중복되게 썼던 것이 그나마 좀 흠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쭉 결론 부분이 되고, 결론은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예, 거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결론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는데요. 과연 얼마나 적확하게 내용을 썼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서론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식기반 사회의 도래로 학교 현장은 주로 지식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최근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의 지식교육보다는 도덕교육의 이행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로 인해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목적과 교수 방법 및 교사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제시문을 통해 도덕교육을 둘러싼 두 가지 견해를 살펴보고 우리 교육에 타당한 사견과 더불어 대학의 8조목에서 말하는 주자의 입장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여러분, 그 논술에서 이건 일단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게 읽을 때는 자연스러워요. 근데 이건 수업 논술이거든요. 어떤 학술 논문 같으면 앞으로 나는 이런 걸 쓰고자 한다. 이걸 당연히 써야지만 지금 이걸 써라고 했거든. 지금 이 분야를 써라. 그러니까 이 분야만 응답하면 되는 거지 또 무엇을 논하고자 한다. 이것은 필요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수업 논술에서는 이걸 써라. 그러니까 이걸 쓰고자 한다. 그 말을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분야를 빼시는 게 더 좋을 듯하고 이것만 빼도 분량이 꽤 적절하게 될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구체적으로 보실까요? 지식기반 사회 도래 사실관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식기반 사회가 도래해서 주로 지식교육이 행해진다. 이건 아니죠. 예,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명문대 합격만을, 인류대 합격만을 교육에서 추구하다 보니까 교육의 본질인 전인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그냥 입시주의 교육만 하다 보니까 도덕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되고 있어서 교육의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게 좋지. 지식기반 사회가 되니 지식교육이 이루어졌다. 이건 아닙니다.
조금 표현이 이 연결성이 좀 미흡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최근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인성교육을 내세우면서 학생들의 지식교육보다는 도덕교육의 이행으로 변해가는 추세다. 이제 사실관계가 맞습니다. 이 분야는 맞고, 다만 내가 좀 트집을 많이 잡나요? 이런 것은 우리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 전인교육 또는 인성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야지 지식교육보다 도덕교육으로 이행해 가고 있다. 아닙니다. 이 지식교육은 내가 여러 번 강의에서 말했지만요. 지식교육 자체는 학교교육의 본질이에요. 예, 지식 위주의 교육만 한 것이 문제지. 그래서 여기에서 일이 아니죠. 이행하고 있다? 이행해 가고 있다. 아니고 도덕교육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이런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같은 도덕을 담당하는 교사이지만 서교사와 저교사의 도덕교육에 대한 관점은 상반된다. 예, 이런 건 또 뭐 그 앞에 그 상반된다고 돼 있으니까 굳이 필요 없고, 자, 이제 이 말은 이렇게 되면 돼요. 예, 두 교사의 도덕관을 비교하자면, 예, 그러면 됩니다. 두 교사의 도덕관을 비교하자면, 왜 비교해라고 했으니까. 우선 도덕교육의 목적면에서 서교사는 도덕을 지식교육에 두고 처교사는 도덕을 실정교육으로 두고 있다. 즉 서교사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게 무엇보다도 우선되며 이와 같은 능력을 육성하여 실천의 이론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처교사는 도덕교육의 가치를 내면화, 습관화의 행동으로 행하는 이론의 실천화를 주장한다. 이 학생의 돋보인 점은 이 채점자가 쓰라고 하는 순서대로 딱딱 맞춰서 대비시켰다는 점이 아마 상당히 이 분야는 좋은 점수를 받을 듯 합니다. 다만 여기서 요 말은 맞는 거예요. 서교사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운다. 이런 거요, 도덕교육의 인지적 접근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도덕을 지식교육에 두고 있다. 예, 이게 맞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이런 서교사의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워야 도덕적인 실천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것을 인지적 접근이라고 하는데, 이 인지적 접근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멀리는 소크라테스, 그 다음 우리 교과서에는 장 삐아제와 콜버그 이론인데, 이런 사람들이 주입식 교육이나 지식 위주의 교육을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토론 위주의 교육을 해서 판단 능력을 길러줘라 그러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그 인지적 접근이라는 말을 이렇게 잘못 표현한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아무래도 감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만 여기에서 제대로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좀 감점이 덜 되겠지만 하여튼 이게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실천의 이론화, 이론의 실천화 이렇게 대비를 해서 잘 표현했는데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이런 표현은 그래서 서교사는 도덕적 판단 능력을 키우는 것이 도덕적 실천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처교사는 도덕적 가치를 내면화, 습관화하여 인성으로 변하게 함으로써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특히 중시한다. 이렇게 좀 풀어쓰는 것이 좋지 않을 듯 싶어요. 둘째, 도덕교육의 교수 방법 측면에서 서교사는 글쓰기나 토론과 같은 이론 위주의 이제 그 목적 방법 면에서 써라 그래갖고 이렇게 대비를 한 건 참 좋아요. 근데 서교사는 아까 인지적 접근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그 어떤 학교 부정행위나 이런 어떤 실제 사례나 이런 가상 사례를 가지고 글로 써서 자신의 입장을 내게 하거나 토론과 같은 것을 주장한 건 사실관계가 맞죠. 근데 문제는 이게 들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론 위주의 교육이라고 하지 말고 이런 글쓰기나 토론을 통해서 판단 능력을 길러주는 수업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식으로 고쳐줬으면 합니다. 예, 아주 애는 많이 썼는데요. 그 다음에 이는 도덕관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상대방의 의견을 비교해보는 이건 또 맞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인지주의
인지적 접근이 그 인지주의 학습이론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인지적 학습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굿, 좋아요. 이에 반해 최교사는 현장 학습이나 봉사활동과 같은 실천적이고 맥락적 교육, 그러니까 따지는 교육보다 실천하는 교육, 아주 좋네요. 이런 것은. 이는 직접 엄소 체험하면서 얻게 되는 행동주의. 그런데 또 이게 잘못된 거예요. 이것을 직접 엄소 체험하면서 얻게 되는 인성적 도덕교육,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인성적 도덕교육 또는 습관화교육, 그래야지. 이걸 행동주의 학습이론 그러면은 좀 맞지 않는 비문입니다. 이건. 예. 셋째, 교사의 역할 차원에서 또 이제 교사 역할을 대비하니까 탁탁 대비했네요. 소교사는 도덕적 지식의 전달자이면서 안내자. 여기서 안내자는 맞습니다. 근데 지식의 전달, 도덕적 지식의 전달, 도덕적 품성의 전달은 오히려 처교사 쪽이에요. 그래서 이 분야를 내가 내놓고 조금 이 분야가 조금 어려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만은, 인지적 접근을 보세요. 어떤 딜레마나 실제 사례를 주고 아이들이 왜 너희들은 이럴 때 무엇을 하겠냐 토론을 시키는 것이지 전달이나 주입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처교사는 때로는 주입도 필요하고 때로는 상몰도 필요하고 실천을 통한 습관화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은 오히려 처교사 입장에 맞습니다. 이건 또 서교사 입장에 맞아요. 이런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조금 아쉬운 점으로 남습니다. 자, 학생들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지적 이해와 판단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최종적으로 교정해 주어.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런 말이에요. 학생들이 도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판단 행위가 옳고 그른지를 최종적으로 교정해 주어 객관적 시각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취지는 알겠지만은 이렇게 표현하세요. 학생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교사는 조력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교사는 도덕적 행동으로 조력자이면서 동료 학습자의 역할이 요구된다. 도덕적 행동으로 조력자이면서, 내가 추측하건데 도덕적 행동을 보여서 조력하면서 이런 표현을 이렇게 쓴 것 같은데 조금 표현력에 문제가 있어요. 이건 아주 굿이에요. 처교사가 강조하는 이런 거예요. 모델링이나 시범과 같은 실천 행동을 보여주고 점차 학생들에게 내면화시키도록, 자연스럽게 내면화시키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러세요. 자연스럽게 습관화시키도록 돕는 방법이에요. 이런 모델링을 통해서. 이제 이것도 좀 음집을 잡아볼까요? 이거 다 같은 말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실 현장에서 모범을 보여서 학생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화하도록 그렇게 조력하는 방법이다.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두 가지 결의에서 필자는 우리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도덕성 발달을 돕기에 처교사의 접근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것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좋아. 필자는 뭐뭇이 좋다고 한다 그러지 말고 우리 현실과 비추어 봤을 때 이 두 교사 입장 중 처교사의 방법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기존의 학교에서는 지식교육으로서의 도덕적 암기를 강조하면서 맹목적인 일제식 수업이 가져다주는 문제가 크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뭔지를 밝혀야 돼요. 그 문제가 뭔지를 밝히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표현이 안 맞아요. 이게. 지금 저 방향은 아주 옳은데 이 표현이 안 좋아. 지금 이 학생은 이 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왜 처교사의 방법이 좋냐? 기존의 우리의 도덕교육은 단순히 인지적 접근만을 했고 인지적 접근도 주입식 교육으로 했기 때문에 또는 교과서 위주의 도덕교육을 했기 때문에 암과 행동이 불일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줬으면 얼마나 좋을 듯 했습니까? 학생들은 도덕을 단순히 이론으로 배우면서 주입이 되며 좀 표현이 그래. 학생들은 도덕을
단순 이론으로 주입식으로 배우게 되었고 단지 시험을 위한 도덕교육으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일상적 삶 속에서 많은 경험이 가져다 주는 습관은 머리보다는 몸이 기억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 학생은 이제 이런 인지적 접근만으로는 실천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습관화되는 것이 실생활에 자연스럽게 전이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또한 실천하는 인성교육은 2000그 개정 교육과정에서 내세우는 교육정책과 부합되기도 한다. 이런 것까지 이렇게 언급 풍부한 내용 좋습니다. 예컨대 최한기와 같은 학자는 행한 뒤 아는 지혜는 적실하고 상명하지만 안 뒤 행한 지혜는 모양을 모방하고 짐작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서교사의 지식 교육보다는 차교사의 실천 교육이 더 적절하다. 근데 이것은 괜히 이것을 넣어가지고 도덕교육에 좀 이물질이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이거 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한편 대다수 학생은 여기까지 해놓고 주자의 발조목은 어쩌고 써서 좀 단절된 느낌이 들었는데 이 학생은 한편 해가지고 아주 좋은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편 내가 주자를 여기다 껴놓은 이유는 앞부 내용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 주자의 발조목에서도 지식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데 우선 대학의 발조목을 알아보면 이렇게 나가야 돼. 경물치지 성의정심, 원래 여기까지가 지식교육이거든요. 성의정심 수신까지가 정의적 교육이고요. 재가치국 평천하가 실천적 덕목이 되는 겁니다. 경물은 만물을 통해 이치를 깨달아 통달한 것으로 알물 통해 사물에 의한 혼란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치지는 경물을 통해 지식을 다스린다는 뜻으로 사물을 깊이 알면 그를 통해 올바른 지식을 갖춘다는 의미다. 성의는 올바른 지식으로 뜻을 세우는 것이며 정심 또한 올바르게 뜻을 세워 바른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다. 수신은 바른 마음가짐으로 몸을 다스리는 것이요 재가는 단계별로 다스리는 것이다. 재가란 것이 이게 가지런할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정심 수신을 하면 집안이 바르게 된다, 이런 그 가지런할 제자거든. 그래서 가지런할 제자, 그래서 이것은 집안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다. 재가란 것은 집안을 바르게 다스린다는 것이다. 치국은 나라를 돌봐 평천하, 즉 천하를 널리 평안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유교의 덕목으로서 경물로부터 궁극적으로 평천에 이르는 대학에서 일컫는 지식교육과 실전교육에 관련된 대표적 계제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와 행의 관계를 물었더니 딱 대답을 했어요. 이렇게 선지후행의 입장이다. 지는 아는 것, 도덕에 관한 지식을 알고 사리를 밝게 되는 것이다. 행은 도덕을 직접 실천하는 것으로 지가 완전히 이루어진 이후에 완전히 실행되는 것이다. 주자는 지자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중복이 돼. 이 학생은 내가 보니까 요 분야를 아주 자신 있게 잘 썼어요. 근데 이게 4점짜리거든. 그러면 7점짜리, 4점짜리의 분량이 맞아야 돼. 근데 이 학생은 너무 이 분야를 좀 자신 있어서 말을 많이 썼는데 여기 보면 요 문제나 뒤에 요 문제가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 뒤에 것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그리고 이제 결론을 이 학생은 뭐라고 내렸는가 보실까요? 지금까지 도덕교육에 관해 지식교육과 인지적 접근과 덕목론적 접근 또는 인지적 접근과 통합적 접근 또는 인지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 이렇게 고쳐줘야 돼. 근데 이거 꼭 지식교육 그래요. 지금까지 도덕교육에 관한 인지적 접근과 실천적 접근 두 가지 관점과 우리나라의 저가방 교육 및 주자의 도덕 이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까지도 지화행을 통한 지금 살펴봤어. 이거 뭐 말 안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결론을 이제 아까 저 차교사 입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이게 좋은 거예요.
교육의 본질은 전인교육에 있다. 도덕이 바탕이 되지 않는 지식교육은 그것이 흉기의 다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치게 지식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서 도덕교육을 이 학교 현장에서 실천화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지식 위주의 교육, 또 인지적 접근만으로 끝나지 말고 학교 현장에서 이 선생님이 모범을 보이고 또 가정학교 사회가 연계되어서 통합적인 접근으로 도덕교육을 행하는 것이 암과 삶이 연계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좀 그런 말을 써주고 좀 내실 있게 써줬으면 합니다. 뭐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다른 학생이 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여기에서 꼭 하나를 여러분한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 논술은 서론본론 결론이 있어야 한다면 나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교육학 논술은 때로는 너무 어거지로 없고 막 결론을 꼭 이렇게 이물질을 넣어서 쓰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묻는 말에 딱 정확하게 답하면서 한 줄로 끝맺음하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꼭 결론을 쓰다 보니까 보세요. 이처럼 도덕교육과 관련하여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모색한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 지식과 실천은 모두 학생의 도덕관에 직간접 영향을 미치며, 그래서 이런 말도 상투적이고요. 예, 요건 좋아요. 지식과 실천은,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은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실천도 도덕관에 아주 중요하며 궁극적으로 지행은 함께 합일되어야 올바른 도덕교육이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요 결론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러면 이 학생은 이제 이 정도 쓰면은 어느 정도의 점수를 받을까요? 이 분량이 조금 초과가 됐습니다. 분량이 초과가 됐는데 뭐 이건 문제되지 않고, 그 논리적 구성과 표현이 5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 학생은 내가 아까 좀 명료하게 표현했고 용어를 적절하게 썼으면 해. 그래서 한 70%밖에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한 3.5점. 내가 70%지만 80%까지는 몰라도 한 4점은 또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나는 이렇게 주고 싶어. 좀 자극을 주고 싶어요. 그 다음에 각 교사의 관점 해석을 써라 그랬는데, 그 해석이 조금 좀 맞았다가 또 틀렸다가 그런 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소교사의 관점에 대한 비판과 처교사의 관점에 대한 비판이 없어. 비판이 없으니까 이것은 7점짜리지만은 한 60%, 그래서 4.2.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타당한 방법을 써라. 근데 이거 9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3.8. 대학의 8.5, 요것도 잘 썼어요. 좀 분량이 많고 균형이 안 맞았기는 하지만 90%. 그래서 이것은 3.6인데요. 요걸 합쳤더니 요거 보십시오. 14, 15, 16, 21에다가 6, 8, 12, 15잖아. 그래서 한 75점에서 80점 정도. 그러니까 조금 아쉬운 점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읽으면서 자꾸 되돌아봐요. 표현을. 그런 것이 좀 어려워. 근데 그 문제가 알고 보면 이 문제 자체가 조금 어려웠지 않았느냐. 여기에서 자꾸 이 정도도 합격 점수로 내가 판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꼭 그대로 나올 수도 있지만요. 그것보다는 도덕교육에 대해서 다른 어떤 것과 함께 통합형 문제로 나왔을 때 인지적 접근이 중요하냐, 그 다음에 통합적인 지덕체 통합적인 실전을 중시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냐,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의 관을 가지고 수업 현장에 또 가시고 교사로서 또 근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사이에 아주 보편적인 문제, 정말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보다 더 조금 쉬운 문제를 가지고 또 101장 이해를 개최할까 합니다. 자, 파이팅!